밤사이 뉴욕에서 전해진 이 현지 M7 기사 이야기 원문 그대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나스닥의 반등을 다시 한번 이끌어줬었죠.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집적 회로의 원산지를 웨이퍼 생산 기준지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판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이 시각 생산은 대만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세가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상승이 나온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급선회도 큰 영향을 미쳤었죠. 관련된 기사 오늘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Could Trump's tariff U-turn cause Nvidia's stock price to soar Monday? 자, 이 트럼프의 주말 사이에 관세 유턴, 관세 급선회가 엔비디아의 월요일 급등을 야기할 것인가? 라고 현재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 the weekend, 자, 주말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Large categories of consumer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were excluded from reciprocal tariffs. 자, 이 주요 전자기기들,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관련된 노트북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들이요, 대규모 상호 관세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That have reached as high as a 145% rate. 자, 무려 145%나 되는 엄청난 관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프라 테마주들이 월요일에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상 이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댔었죠. 그런데요, 무려 13시간 만에 금방 하루 반나절도 되지가 않아서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관세를 유턴시킨 이유, 그렇죠.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일반적으로 불안할 때 이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요. 수익률, 금리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공식이 현재로서는 깨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주간 기준으로 0.5%포인트나 뛰어오르게 되면서 지난 2001년이었죠. 9.11 테러 직후로 23년 5개월 만에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본인들이 보유한 국채 보유분을 투매했기 때문이다라는 관측들이 높아지고 있죠. 자, 당연히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이런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들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런 국가적인 신뢰도도 크게 무너질 거고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채 금리와 그리고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주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 미국 시장은 제가 봐도 오락가락해요. 뭐 얘기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맞았다가 또 틀렸다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사가 뭐 오류가 났거나 그렇게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막 자꾸 얘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말 자체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미국 시장 뭐 정책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에서 시장도 오늘 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미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막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한번 미국 시장이 충격을 한번 줬고 그다음에 급등을 했죠. 그것 자체가 이게 마음이 가만히 고요하면 괜찮은데 이 물도 연못도 고요할 땐 괜찮아요. 근데 누가 거기다 바위를 갖다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출렁하면 1초 만에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출렁하면 그게 출렁 한동안은 계속 출렁입니다. 시장도 그렇거든요. 시장도 고요하고 있다가 한번 지금 출렁거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겨요. 그 출렁거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돌을 집어 던졌잖아요. 전쟁하자고. 관세 전쟁.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국도 진짜로 전쟁을 하려는 건지 협상 카드를 주는 건지 아니, 협상을 하자고 서로 으르렁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어쨌든 뭐 그래서 금리가 뭐 올라가고 뭐 금 가격이 올라가고 뭐 안전자산은 몰리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건 그거고 자 차트를 보면 자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차트가 뭐 전날도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큰 애들이죠. 큰 애들.
근데 테슬라 거기다가 이제 넣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은 맞잖아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갔었고 어쨌든 시가총액 1위, 2위,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의 지금 차트들을 보게 되면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넘어가지는 않았고 나스닥도 18,000원 못 넘어갔으니까 못 넘어가고 제가 떨어질 때도 얘기했는데 떨어졌다가 반등은 줄 수는 있다.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반등을 줬다가 못 넘어가고 다시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떨어지고 나서 저점이 깨지게 되면 원래 이 하락장과 하락 트렌드는 고점을 못 넘어가고 이런 모양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에서. 지금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지 아닌지가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도 과거서부터 보자면 이게 이제 일봉이고요. 주봉, 월봉. 월봉으로 보자면 여기 2016년도에가 얼마였냐면은 이게 1.6달러인가요? 1.6달러 찍히는 거고 2019년도만 하더라도 요때 지금 2.9달러 찍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썼었나?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가 한번 가격이 한번 바뀌었었군요. 어쨌든 요게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때 기준으로 제 기억에서는 이게 가격이 받기 전에서는 여기 이때가 400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막 올라왔다가 지금 하여튼 그래요. 여기 바닥에서 400달러가 400조. 시가총액이 400조였다가 5천조가 된 거예요. 400달러가 아니고 이 가격은 맞을 거예요. 가격은 맞는데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400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5천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상승 트렌드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점을 깼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못 넘어가고 이제 흔들리게 됐을 때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위험 신호로 대형주니까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거죠. 코스피, 뭐 코스닥, 나스닥의 대형주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차트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걸 못 넘어가면 얘도 여길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길 넘어가면 경보 해제입니다. 여길 넘어가고 안착이 되면 미국 시장 좋구나.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이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나스닥이 18,000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드릴 종목들은 전 일단 유리기판부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청 빠졌습니다. 엄청 빠져갖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도 먹을 정도. 근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많이 빠진 유리기판들을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시장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빠졌어요. 또 여기에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가서 그래서 애플도 지난 시간에 봤죠. 애플도 차트 똑같아요. 여기를 넘어가줘야 돼요. 여기 엄청난 산이 있습니다. 이게 저항대, 저점 저항대, 고점 저항대, 여기 횡보했던 저항대. 이 산을 넘어간다? 반도체 유리기판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그 착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저길 넘어가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막 끌어올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화해도 하고 뭐 좋은 상황이 나왔겠죠. 이게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근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트럼프는 또 나름대로 또 윽박지르고 있을 거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또 윽박지르고 서로 윽박지르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지금에서 뭐 사라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등 줄 때마다 지금 반등 주잖아요.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매매하는 건 좋아요. 단기적으로 낙폭가 종목 들어가서 저항치까지 정도만. 그래서 오늘도 분배철강 저항치 정도 뭐 단기적으로 뭐 3에서 5%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려 있는 것도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장기 투자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밑에 하단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